최근 한국 증시의 흐름을 좀 보면요. 뉴욕 증시에서 강한 업종이 확실히 강력하게 커플링되는 그러한 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관세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증시에서 그나마 피난처로 꼽히는 쪽이 AI 소프트웨어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반도체에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는 사실상은 관세가 부과되면 안 되는 건데 미국 정부에서는 반도체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한국 증시에서도 사실상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조금 더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연속성을 확인하기엔 아직은 좀 이른 듯합니다. 다만 연속성이 확실히 확인된 부분이 있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쪽인데요. 지금부터 주가가 직선으로 간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요. 앞으로 우상향 흐름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전체적인 증권사의 기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증권사의 기조가 늘 맞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의 매수 동향 그리고 수급 동향을 봤을 때는 확실히 2025년의 상반기의 주인공은 AI 소프트웨어 쪽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밤에 팔란티어의 주가가 5% 이상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보였는데요. 그래서 월가에서는 팔란티어를 어떻게 바라보나라고 봤더니 간밤에 나온 기사 가운데 CNBC의 굉장히 유의미한 기사를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팔란티어가 앞으로 플러스권으로 20% 그리고 마이너스권으로 20%의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전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변동성이 좀 폭이 크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던 간에 40% 안에 박스권 안에서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팔란티어가 6주 안에 6주라는 이러한 조건을 걸었고요. 20%의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아이콘 콘도르 전략을 세워보자.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이콘 콘도르는요, 4개의 옵션을 동시에 매수하고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4개의 옵션을 동시에 가지고 가는 건데요. 2개의 매수 옵션, 2개의 매도 옵션을 걸어서요. 저점일 때 샀다가 고점일 때 팔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의미를 합니다. 95에서 140달러에서 주가가 머물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이익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함께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팔란티어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이유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까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나보시죠. 팔란티어, 최근 미국 증시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국 증시에서도 가장 핫한 기업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팔란티어의 주가를 두고 많은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함께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팔란티어는 최근 5년간 매출이 285%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데요. 팔란티어는 국가 안보 분야에서 시작한 기업입니다. 국가 안보 분야에서 시작했다라는 것은 매출이 빨리 늘 수 없는 구조 비즈니스를 가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5년 동안 전체적인 성장이 아주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나 팔란티어는 시기를 딱 잘 만났습니다. 최근에 딥시크 우려가 있는 가운데 팔란티어는 국가 안보 분야에서 시작한 기업이기 때문에 안보라든지 보안, 규제 준수에 있어서 굉장히 안전한 기업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좀 밈주식으로 좀 변질됐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인데요. 미래 성장을 너무 길게 바라보고 현재까지 주가가 좀 땡겨온 그러한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는 1년 후 예상 순이익의 207배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CNBC의 기사를 저희가 토대로 했습니다. 매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68배로 거래가 되고 있는 건데요. 뉴욕 증시인 것을 감안해도 꽤나 높은 밸류에이션을 현재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팔란티어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주가가 좀 크게 올라온 것은요. 테슬라의 머스크가 트럼프 정부를 강력하게 지지했던 것처럼 팔란티어도 비슷합니다. 팔란티어의 공동 창업자인 피터 틸은요. 트럼프 정부를 강력하게 지지한 바 있습니다. 특히나 부통령인 JD 벤스까지 함께 강력하게 지지하면서 전반적으로 팔란티어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아주 강력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게 된 걸까요? 역사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쇼크 시퀴즈의 가능성을 사실 실적 발표 전에 가지고 가기도 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팔란티어 주가 하락을 예상을 하고요. 숏 포지션을 좀 대량 잡은 바 있는데 그런데 막상 팔란티어가 실적을 발표한 것 보니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는 급등을 했고요. 공매도를 청산하려는 숏 커버링의 수요가 발생했습니다. 다만 공매도 비율은 전체 유동 주식 가운데 4%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숏 스퀴즈보다는 오히려 플러스권, 마이너스권 20% 안에서의 변동성을 봐야 된다라는 CNBC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변동성은 크겠지만은 앞으로 AI 소프트웨어 쪽은 계속해서 봐야 한다라는 게 전체적인 의견인 것 같은데요. 미국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 주에 나온 KB증권의 한 가지 리포트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에서는요, 간단한 산수로 생각해본 소프트웨어 선호 이유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숫자로만 계산을 해도 지금은 반도체라든지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을 보는 게 맞겠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이 보고서에서는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투자 심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지금까지는 반도체가 100개가 아니라 300개가 더 필요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압도적이었는데 이제는 약간 좀 바뀌었습니다. 100개가 아니라 150개로도 충분하네라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고요. 물론 반도체가 필요하다라는 이러한 기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만 결국에는 기대입니다. 300개냐 150개냐 이것을 비교를 해봤을 때 당연히 300개가 필요하겠다라는 기대가 나올 때 오히려 주가가 더 높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더 기대를 강력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 쪽을 봐야 된다라는 게 이 리포트의 기조였는데요. AI 시장은 변화한다라는 이 공식을 꼭 외우셔야 됩니다. 기존에는 AI 인프라 구축에 집중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누가 더 돈을 많이 쏟아붓냐 이게 가장 중요했었는데 앞으로는 LLM 이 효율화가 가장 중요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기조의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반도체 100개를 넣었을 때 LLM 이 효율성이 1이라고 쳤으면은 AI 소프트웨어는 100의 효과를 냅니다. 그런데 이제 LLM 효율성이 2로 높아지면요. 반도체를 150개 넣어도 AI 소프트웨어는 300의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B2B 비즈니스가 활발한 오히려 소프트웨어 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투자 의견이 나왔는데요. 하이퍼 스케일러는 AI 효율화 및 엣지 AI 확산으로 인해서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조금 더 집중하자. 다만 아직 변동성을 좀 유의해보자라는 게 전체적인 미국 증시 그리고 한국 증시의 투자 의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시장 잘 가는 거 좋지만 늘 변동성에 유의하시면서 AI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좋겠습니다.